안녕하세요. 저는 6년 전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했었다가 이혼할 때는 이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여자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제가 생각해도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단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모든 일에는 다 교훈이 있다는 말처럼 또 그만큼 저도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전 남편은 동네 내과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원래는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로 아는 선배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했었죠.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몹시 적극적으로 제가 좋다고 했고 능력 좋고 인상도 좋은데다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하는 남자인데 저도 싫을 게 없었어요. 저희는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기만 하던 연애와 달리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삐걱거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계룡남, 일명 개천에서 난 용이었는데요. 좋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까지 되었으니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죠. 시댁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셨는데요. 예전부터 형편이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늦게 의사가 되겠다고 하자 어머님은 그나마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집을 팔고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 한 돈은 거의 다 남편 뒷바라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신우도 남편만큼은 아니라도 공부를 웬만큼은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들 뒷바라지 해준다고 그나마 있는 재산은 다 아들에게만 쓰셨다고 했습니다. 신우한테는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도우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우는 성적이 좋았음에도 전액 장학금 받고 지방대 졸업했고 그 후 공무원에 합격해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신우는 커오면서 내내 오빠와 차별을 많이 받았고 가고 싶은 대학도 있었는데 못 갔다며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본가에도 잘 안 오고요. 게다가 어머님도 신우가 오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아들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신우가 좀 안쓰러웠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 갈 길 찾아간 신우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우가 다소 까칠한 면이 있어도 저는 진심으로 대했고 잘 지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신우도 오히려 자기 엄마나 오빠하고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아도 새언니인 저하고는 잘 지냈어요. 연락도 종종 하고 가끔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할 정도로요. 사실 저도 차별받고 자란 신우가 안쓰럽긴 했지만 한편으론 신우 역시도 제가 안 돼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 결혼 생활은 정말 가시밭길 그 자체였거든요. 일단은 어머님이 저를 몹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결혼도 애초에 반대하셨죠. 자기 아들에 비해 제가 너무 모자라다. 겨우 저 정도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려고 힘들게 의대 공부시킨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원래 호텔 소속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퇴직 후 제 개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워 판매숍도 운영하는데 그보다는 정기적인 플라워 레슨을 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꾸준하게 많은 편이라 수입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편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이모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세요. 저희 가족만 보자면 평범하고 크게 모자람 없는 경제력이긴 한데 저희 시어머니 눈에는 하염없이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성에 안 차셨던 거죠.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얼마나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고작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느냐, 아까워 죽겠다라는 것이 어머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면 최소 내 아들한테 병원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럴 형편도 안 됐기에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셨던 거죠. 어머님이 집까지 팔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며느리감으로 아쉬워하시는 것도 다 이해하죠. 저도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 딴에도 더 어머님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없어도 따로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제 원래 성격 이상으로 나름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쩌든지 어머님은 변함없이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한 적도 많으세요. 어머님의 18번은 내 아들이 의사인데 왜 너 같은 수준의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이 좋다고 해도 네가 주제를 알며 싫다고 했어야 하는데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의사 남편 얻을 생각하니 마냥 좋았느냐 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쏟아내시면 저도 속이 다 문드러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아쉬우셔도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겠다. 좋게 좀 봐주셔라 하고요. 마음속에선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나중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고 막말도 하셨고 함부로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 노력하자는 마음은 점차 없어졌어요. 저도 사람인데 죽어라 저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끝도 없이 잘하려고 하겠나요. 게다가 저 역시도 마음이 식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 잘했다 그러는데요.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말고도 제 결혼 생활에는 아주 문제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어머님이 돈 사고를 엄청 치셨어요. 그래서 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되는데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돈 사고를 잘 치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의대 다니고 한참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대요. 알뜰하셨고 허튼 데 돈을 안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고삐라도 풀린 것 마냥 주변에다 돈을 막 써제끼고 빌려주기도 엄청 빌려주시더군요. 어머님 주변에서도 아들 의사 됐다던데 부럽다, 돈 좀 빌려달라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고 어머님이 그런 부탁은 거절을 하셨어야 했는데 별로 안 친한 사람들까지도 아부만 좀 하면 돈을 엄청 빌려주셨대요. 당연히 그 돈은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했고요. 그뿐인가요? 주변에서 투자 소리 들으면 본인도 덩달아 하겠다고 해서 날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돈 왕창 벌어서 우리 아들 병원 차려줄 거라고 그러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투자라는 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고 사기에 가까운 것들인데도 어머님은 돈을 함부로 또 너무 쉽게 투자하셨어요. 있는 돈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돈까지 빌리면서 할 때도 많았죠. 그 과정에서 빚도 엄청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거 메꾼다고 또 한 번은 다단계에 제대로 빠지신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이 너무 좋고 수익성도 좋다면서 저한테도 사업하라고 권하시고 강매도 엄청 하셨죠. 남편이 직업만 의사면 뭐하나요? 저희 남편은 개인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개원이도 아니고 월급 받는 페이닥터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머님 돈 사고 치고 빚진 거 갚는다고 다 나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저한테 툭 하면 네가 아내로서 네 남편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제가 버는 걸로 생활비를 많이 충당했거든요.
남편 월급은 어머님 빚잔치 한다고 거진 쓰였으니까요. 누가 알겠나요? 돈 잘 버는 의사 남편 두고 꿋꿋이 수업한 돈으로 먹고 산다고 하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곧 죽어도 내 아들은 의사고 너는 내 아들 덕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다며 고마워하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만 문제냐고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자체가 큰 문제였어요. 어쨌든 남편 보고 결혼한 거니까 어머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남편이 착하고 저만 사랑해주면 그런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참기 힘들다고 생각한 건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발정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연애 때 몰랐냐고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저만 좋아하고 저만 사랑해주는 순애보인 줄 알았어요. 그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았던 거죠. 어머님 말 맞다나 그래도 직업이 의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랑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남편은 바로 첫 번째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고 저한테 바로 들켰어요. 결혼한 지 반년 조금 넘어서 같은 병원 간호사랑 놀아난 남편. 남편이 겉으로는 단정하고 차분하고 누가 봐도 그러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라 배신감이 너무 커 바로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고 엄청 빌었어요. 저 없으면 안 되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대요. 그 직원은 당장 내보냈다며 차라리 자기를 때리던지 분풀이를 하라더군요.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눈물을 머금으며 용서를 해주었죠. 남편은 고맙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까지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 악어의 눈물을 믿었죠. 그런데요, 그 난리를 피고 나서 8개월 만에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같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였는데 무려 환자랑 놀아난 겁니다. 환자 개인 번호로 연락을 했다고 했고 나중엔 따로 만나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이혼 얘기가 오갔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빌었고 나중에는 손까지 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마저도 다 생쇼인데 어쨌든 그 생쇼에 또다시 넘어간 저는 제 손으로 도장까지 찍은 이혼 서류를 찢었습니다. 남편을 또다시 용서해 준 거죠. 네, 저도 어리석었던 거 압니다. 어쩌면 어리석었다기보다 욕심이 많았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의사예요 라고 말할 때 그 우쭐한 기분이 저도 모르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던 저는 결혼 2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었어요. 자존심 상했거든요. 남들 눈에 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고 그래서 결국 또다시 남편의 외도를 눈 감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건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그때 저는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해서 그 결혼 생활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어요. 돈 사고 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 밖으로만 돌며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 제 결혼 생활은 뭐 하나 행복할 게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제 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머님도 나를 좀 더 좋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도 밖으로만 도는 걸 고치지 않을까라고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가 있을지언정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비수 같은 말을 쏟아 부으셨어요.
남편도 저희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한동안은 가정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라 원나잇이었어요. 남편의 폰을 몰래 훔쳐봤다가 알게 되었죠. 어느 특정한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조건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등 아무 여자들하고 채팅하고 만나서 하룻밤 보내는 그런 어플들을 많이도 가입했더군요. 그런데 가입해서 그런 여자들하고 대화하고 만나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다녔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진짜 뒤집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 이거 병이구나. 내 앞에서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울고불고 하지만 이거 절대 못 고치는구나. 본인이 의사라고 해도 절대 못 고치는 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독한 여성 편력이 있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환자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왜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현타가 왔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신우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남들한테는 말도 못했던 진짜 속마음을 신우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신우도 착잡한 기분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언니?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언니 인생이고 언니가 결정할 일인데 언니 마음이 그렇게 괴롭다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가씨.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도 언니한테 참 너무하셨고 오빠도 저도 오빠가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뭐 원래도 오빠랑 안 친하고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요 언니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 잘 알겠고 언니 인생이니까 잘 고민하고 결정해보세요. 저도 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저는 진심으로 신우가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본가랑은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해서 지낸다 해도 그래도 본인의 엄마고 오빠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응원해 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친정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남들이 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무슨 돈이요, 어머니? 내 친구 아들이 작은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아이템이란다. 나도 사업 설명회 가서 듣고 왔는데 이건 투자 안 하는 게 멍청한 짓이야. 투자를 또 하신다고요? 또 하긴 뭘 해. 내가 이거 말고 무슨 투자를 또 했다고? 투자한답시고 돈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적 없었다는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럴 마음도 안 생겨서 그냥 입 닫았습니다. 어쨌든 너네 통장에 돈 있는 거 있음 몽땅 좀 보내라. 무슨 돈이요, 어머니. 어머님 빚 갚는다고 남편 월급 몽땅 그리로 들어가는데요. 저도 화가 나서 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조근조근 좋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혼 고민까지 하는 마당에 말이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화냈니? 어머님, 저희 돈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발 투자니 뭐니 그런 거 그만하세요. 내가 투자를 왜 하는데?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너네 집이 능력이 없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병원 하나 차려줄 능력도 없잖아. 내가 뭐하러 투자하고 돈 벌려고 이러는데 내 아들 번듯한 병원 하나 차려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투자한답시고 돈 날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하는 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님이 그렇게 돈만 여기저기 날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오히려 영진 아빠 병원은 더 빨리 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동안 속에 꾸역꾸역 담아두었던 그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내가 이래서 너랑 결혼하는 거 싫다고 했던 거야. 집도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내 아들이 너까지 거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공부한 줄 알아? 내가 너까지 거랑 결혼시키려고 집 팔아서 내 아들 의사 공부시킨 줄 아느냐고? 제발 작작 좀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 의사라서 제가 무슨 대단한 덕을 봤는데요. 페이 닥터라서 월급 받는데 그마저도 어머님 돈 사고 치는 거 갚는다고 그 돈 제가 쥐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뭐가 어째... 야! 어머님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돈 얘기 하시려거든 아들한테 직접 하세요. 저 며느리로 인정도 안 하시면서 왜 돈 필요할 땐 꼭 저한테 이러세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렇게 외치고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질러본 거라 너무 떨리고 온몸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처음으로 할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오늘 완전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며? 미쳤어? 미쳤다. 또 돈 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돈 당신 거야? 어차피 내가 번 돈에서 드리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어머님이 돈 사고 치는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지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네가 번 돈으로 어머님 빚 갚고 나머지 생활은 거의 내 돈으로 하는 거 잊었어? 빚 좋은 개살구지. 남들은 나보고 의사 사모님 됐다는데 의사 사모님이면 뭐해.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보다도 생활비가 적은데. 뭐라고? 너 말 다 있냐? 아무리 페이 닥터라고 해도 받는 월급 적지 않은데 거진 어머님 빚 갚는 데 쓰고 또 그나마 남은 건 당신 여자 만나는 데 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뭔 여자? 지난 일은 얘기하지 말라고. 지난 일은 개뿔. 소개팅 어플이니 직성 만남 어플이니 그런 거 엄청 깔아두었던데? 너 내 폰 또 뒤져봤냐? 그래. 바람을 펴도 한두 번이냐고. 진짜 지겹다. 신물나. 엄마가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그 꼬라지 그나마 나니까 여태까지 참은 거야. 다른 여자였으면 너 진작에 이혼당했어. 알아? 뭐가 어째? 그날 남편과 저는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싸움 이후 이혼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제 상황만 두고 보자면 이혼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걸렸고 이혼을 하고 내가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고민도 되었죠. 그런데 제가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판 싸우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이 옷과 식료품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가방끈 교체해야 될 게 있어서 2층 매장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바로 오른쪽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어머님과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어머님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둘 사이는 엄청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여자가 어머님더러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느라 바로 옆에서 올라가는 저는 보지도 못한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어머님과 그 여자가 식당가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그 둘을 쫓아갔죠. 어머님은 밖에서 훤히 보이는 한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그 여자에게 선물 받은 건지 종이 가방 안에서 가방을 꺼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자도 신나서 맞장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 지켜보는데
더 충격적인 건 잠시 후 저희 남편까지 그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병원 점심시간인데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인사를 하더니 그 여자 옆에 앉았고 그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했는데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저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일 테고 어머님도 그 사실을 다 아는 거겠죠.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부부고 시어머니처럼 보이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여자가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문득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이 결혼 안 한 척 작정하고 저 여자를 속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저는 멀리서 그 여자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남편은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는지 먼저 가겠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어머님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따라갔죠. 어머님과 그 여자는 주차장에서 인사를 하며 헤어졌고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조심히 그 여자 뒤를 따라붙었죠. 그 여자는 어느 상가 건물에 차를 댔고 피아노 학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학원의 원장인지 강사인지 그곳에서 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들어가 보자 생각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학부모 상담인 줄 알았는지 그 여자가 웃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신 건가요? 여기 원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강인태 아시죠? 제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여자도 엄청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네? 저 강인태 와이프인데요. 학원 안에는 이미 수업 중인 아이들도 있고 다른 강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일단 원장실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실 안을 들어가 살짝 둘러봤죠. 그리고 벽면에 걸린 그 여자의 이름과 이력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이가 딱 봐도 20대 중후반으로 어려 보였어요. 이력을 보니 유학파 출신이더라고요. 나이도 비교적 어린데 유학파 출신에 이런 목 좋은 자리에서 피아노 학원까지 운영하는 거 보니 잘 사는 집 딸이구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인태 오빠, 아니 강인태 씨 와이프시라고요? 네, 제가 와이프라고 했을 때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나 보네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건가요? 정확히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이 여자한테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더군요. 바람 피고 다닐 때 여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나 보다 싶었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해도 이혼한 건 아니니까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거네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상대로 학원 운영하시면서 유부남하고 바람이라 학원 운영에 문제 생겨도 상관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제 말에도 그 여자는 별로 타격 없다는 듯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굳이 이혼하려는 남편 뒷조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그건 강인태 말이죠. 저희 이혼 준비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혼해달라고 해도 그 남자가 저를 붙잡는 상황인데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코웃음 치며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글쎄요. 저한테 사람을 붙이신 건지 미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시겠네요. 저 인태 씨 어머님하고도 잘 지내요. 오죽하면 어머님도 제가 더 며느리 같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도 똑바로 못하고 우악스럽고
무엇보다 조건이 너무 별로고 친정도 별 볼 일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직접 보니 그렇게 최악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가 봐요. 하면서 깐족거리는데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바람났고 본처가 찾아온 상황인데 뭐가 이렇게 뻔뻔할까 싶기도 했고요. 유부남이랑 바람 펴놓고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멘탈은 인정할게요. 딱 봐도 20대 후반? 그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소 10살 많은 유부남이랑 그러고 놀아났겠지. 어머, 어리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30대 초반이에요. 하면서 깐족거리고 실실거리는데 이게 정말 미쳤나 싶더라고요. 야, 너 미쳤니? 지금이라도 너 상간녀라고 여기서 큰 소리라도 내볼까? 은영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기 은영 안 해도 먹고 살 돈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인태 오빠 병원 차려줄 능력도 되고요. 제 말 들으니까 이제 견적 좀 나오세요? 그쪽이랑 저랑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오빠가 유부남인 거 맞죠. 저도 그게 걸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결혼 잘못했으면 물으면 되니까. 저희 집은 오빠한테 병원 차려줄 능력도 되고 어머님도 저 좋아하세요. 당장이라도 며느리 바꾸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인 거죠. 하면서 웃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 좋아 그럼. 지금 우리 대화한 거 다 녹음했어. 네 입으로 유부남인 내 남편하고 바람 폈다고 시인했고 이걸로 네가 원하는 그 이혼 해줄게. 내 남편 너 가져.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우리 시어머니도 네가 더 좋다고. 그럼 네가 이제부터 우리 어머님 며느리 해. 며느리 자리도 너 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화내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저렇게 말하니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남편의 외도가 처음도 아니고 또 이미 제 마음속으론 이혼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차라리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종 결정만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히려 홀가분해졌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생난리치고 너 죽고 나 살자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가려다가 원장실 테이블에 있던 명함을 하나 챙겼습니다. 이건 내가 한 장 들고 갈게. 상간 소송할 때 인적사항 필요해서 말이야. 제 말에 그 여자는 허하고 기가 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학원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서 집에 가는데 솔직히 저도 속에서 분통은 올라왔습니다. 상간녀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저라고 아무렇지도 않겠나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 이제부터 네가 강인태 마누라도 하고 며느리도 해봐라.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났으면 어디 실컷 해봐라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톡 까놓고 저희 남편의 아내 자리가 너무 좋고 만족스러웠으면 제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겠나요? 어림도 없죠. 하지만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신물날 정도로 힘들고 진절머리도 쳐봤으니 오히려 바로 발을 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이혼 준비니 뭐니 해놓고 왜 저를 붙잡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붙잡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것도 녹음을 했죠. 그 여자한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붙잡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준다고. 아, 그런 애들이야. 그냥 놀고 마는 거지. 너 웃긴다. 그 여자한테는 내 욕하고 내 앞에선 그 여자 욕해? 나 욕한 적 없어.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요즘 사이 안 좋고 나도 불만 있는 건 맞아. 근데 이혼은 아니야. 왜? 나는 네가 바람을 몇 번이나 피든 암소리 안 하고 받아줘서?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만만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개소리 하지 마.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그 여자랑 살아. 그 여자 집도 부자라며. 나이도 어리고. 이혼해준다면 신나서 갈 것이지 왜 붙잡는데. 여보,
당신은 나한테 밥 같은 여자야. 뭐? 가끔 다른 음식도 땡기지. 외식도 땡기고 배달 음식도 땡기고. 근데 그런 게 결국 밥이랑 같냐? 그런 애들 그냥 적당히 놀고 마는 애들이야.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여보, 우리 헤어지지 말자. 영진이는? 애 걱정을 언제부터 했다고. 제발 그만하자. 그 여자한테 가라고. 가기 싫다고. 그럼 소송하는 거지. 남편은 죽어라 바람피고 딴짓하면서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그 남자의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여튼 저는 그날 짐 챙기고 아이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랑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걸 알기에 차라리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소송에 임했습니다. 막상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얘기 오가니까 바로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길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의 빚을 갚는 데 많이 사용되었고 결혼 초반부터 남편의 외도가 극심했던 점, 또 생활 전반에 제 기여도가 높은 점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외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은 1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에 그 여자는 연락 와서는 위자료를 그냥 줄 테니 소송 취하해달라고도 하더군요. 저는 필요 없고 판결문 받을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제 승소로 끝이 나서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제 예상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서 그나마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니 주변에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았고 제 입에서도 선뜻 이혼했다는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예민해지기도 했고 제 스스로도 위축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이혼 많이 한다고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언정 제가 당사자가 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꿋꿋이 먹었습니다. 나 정도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했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잘 받아냈고 사랑하는 저희 아이도 있었고 또 그 아이를 건사하며 살아갈 제 능력도 있었으니까요. 이만하면 됐다. 병적으로 바람피는 남편과 돈돈거리는 미친 시모에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한 거다. 그렇게 되뇌이며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초반에만 마음이 좀 힘들었지 적응되고 나니 훨씬 자유롭고 좋았어요. 남편이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한테도 괜한 짜증이나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있었는데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 소식은 전에 들었습니다. 저랑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그 여자랑 재혼했다더군요. 그 여자네 친정도 잘 살고 그 여자도 유학파 출신의 큰 피아노 학원 원장이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도대체 뭐에 씌어서 전 남편과 결혼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끼리끼리라고 잘 맞는 게 있으니 결혼하겠지 싶었죠. 그것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이제 신경 끄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외근 때문에 저희 가게 근처에 왔으니 시간 되면 차 한잔 하자고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씩 연락 정도는 했었는데 얼굴을 본 건 오랜만이었죠. 잘 지냈어요, 아가씨? 네, 언니. 오랜만이네요. 근데 언니 얼굴 훨씬 밝아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혼 확정이 됐을 때는 홀가분했다가 또 몇 달 동안은 좀 힘들더라고요. 적응이 안 된다고 할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다 좋아요. 언니 얼굴이 그래 보여요. 예전에는 좀 그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언니 결혼 전이랑 비슷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가씨는 어때요? 잘 지내요? 저도 똑같죠 뭐. 여전히 집에는 잘 안 가요. 원래도 잘 안 갔었잖아요.
제가 집에 가든 말든 엄마나 오빠나 신경 안 쓰기도 하고, 언니, 오빠 소식 관심 없죠? 뭐, 진짜 관심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닌데, 이제 남남이니까 관심 끄고 살아야죠. 좋은 일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별로 듣고 싶지는 않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오빠 별로 잘 먹고 잘 살지 않거든요. 신우는 좀 씁쓸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 여자랑 재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나? 둘이 벌써 이혼 얘기 오가요. 저는 꽤 놀랐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얘기가 오간다니요. 나도 집에 잘 안 가니까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별로 상황 안 좋더라고요. 오빠가 또 바람 핀 거예요? 네, 아무리 오빠지만 진짜 병인가 봐요. 기가 찼습니다. 저렇게 끊임없이 바람을 필 거면서 재혼은 왜 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문제인 게 병원 환자랑 바람을 폈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유부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 남편이 병원 찾아와서 뒤집었고 결국 오빠도 그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원장님이 병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오빠 보고 나가달라고 했대요. 처음엔 그런 사실 전부 속이고 새언니네 처가댁에 병원 차려달라고 그랬다는데 그 와중에 위자료 수송도 걸렸고 새언니가 그 사실 다 알고 병원 차려주기는커녕 헤어지자 그랬다네요. 결국 또... 게다가 저희 엄마도 그 와중에 사고깨나 치셨거든요. 어머님요? 새언니네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거든요. 엄마가 그 일은 팔아서 돈 빌리고 다닌 게 걸려서 새언니네 친정도 난리 났대요. 우리 엄마, 우리 오빠지만 진짜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송 걸린 것 때문에 돈 좀 있냐고 나한테 전화 온 거 있죠? 저는 왜 그렇게 사시냐고 한바탕 하고 전화 끊었어요. 신우는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신우의 얘기를 듣는데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결혼했을 때 하던 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된통 당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여전히 돈 사고를 치다가 결국 새며느리한테도 팽당할 처지가 되신 거죠. 어쩜 그렇게 변하는 게 없나 싶더라고요. 신우도 자기 엄마랑 오빠한테 너무 질린다고 하면서 저보고 탈출 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가 좀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그것들 제대로 나랏길 걷고 있구나 싶어서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간녀도 자기네 집 돈 많다고 얼마든지 남편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니 1년 반도 안 돼서 진절머리 치며 도망가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면 뭐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저토록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요. 전 시모나 전 남편이나 왠지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 것 같기도 해서 진작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게 현명했다 싶기도 하네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런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누구의 아내, 내 남편의 직업이 뭔지보다 제 두 발로 온전히 디디고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